네, 반갑습니다. 4월 4일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자, 오늘 휴일을 또 잘 보내고 나시면 이제 4월에 진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월 5일부터 또 열심히 달릴 준비, 자, 종목 진단과 함께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냐면, 반도체 대란. 지금 반도체 대란 때만 시끌시끌 난리가 아니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날라다니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대란과 관련한 장비 종목들 찾아봤습니다. 유진테크와 원익 IPS, SFA 반도체 이렇게 세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 장비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자, 요 종목들 탁 집어서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최근에 목표 가격을 상향을 한 종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을 왜 올렸을까? 당연히 뭔가 좋은 소식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지금 어떻게 공격 들어가도 괜찮은가?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요건 너무 많이 올라지 않나요? 네, 일단은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총 6종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진테크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유진테크. 자, 반도체 관련한 부분이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 이 정도 강하면은 따라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대신에 추세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이용해 보려면 추세를 따라가면서 매매하는 방법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종목은 이제 매매 시점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면 60일 이평선이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선에 가까운 시점으로 접근을 해 나가시면 괜찮고요.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RSI 지표가 70을 넘어섰어요. 약간 과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조금 횡보가 들어가는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4만원대 초입 구간이 아마도 이제 조정에 대한 지지선, 그래서 그 근처 지점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건 반도체 업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기업은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목표 주가를 64,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20% 이상 높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게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312%나 증가할 것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그런 포지션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삼성전자 관련한 그런 관계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또 미국 쪽으로도 이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고요. 자, 반도체 쪽으로 했을 때는 이 종목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적도 좋고 추세도 좋고 증권사도 좋다고 하니까 다 좋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살 수 있겠느냐? 글쎄요. 지금 일단은 투자 의견은 매수지만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럽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진행되면서 이 지지선과 이격이 벌어지면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내일이냐 오늘이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조만간일 것은 확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음봉이 조금 커진다거나 5일선을 이탈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단기적 조정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단기적 조정은요, 추세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한 조정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매수 포지션을 주기 위한, 즉 지지선 테스트를 위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게 됐을 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4만원대 초입, 45,000원 아래쪽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일 것 같은데, 그 정도 가격이라면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가격대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가격대 잡고 다시 돌아서는 모습 확인할 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작은 변동 같은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60일 이평선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어차피 가격이 올라갈 땐, 이 추세가 진행되면 계속 60일선은 올라가게 될 테니까 60일 이동평균선, 가격 말고 6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되는 그 시점이 이 종목의 매도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냥 홀딩만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원익 IPS입니다. 이것도 많이 올랐네요. 이제 옆으로 좀 서면서 진행이 좀 됐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흐름이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어쨌건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파운드리 장비 이런 쪽에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상승 흐름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 보면 이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쪽에 매수가 더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뭐 시가총액이 2조 7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뭐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이런 보시면 되겠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즉 작년 대비해서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다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7, 8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장비, 메모리 반도체 장비를 빠르게 이제 늘려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대감, 그래서 삼성전자가 장비 발주를 계속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신고가이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는 없겠죠. 대신에 목표 주가를 산정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역사적 신고가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간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지선이 두껍습니다. 이격도도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5만원 근처만 오면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5만원 근처 지점에서 매수, 즉 이 종목도 지금 보면 과매수 근처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살짝 들어오는 포인트 5만원 근처 이렇다라면 매수 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안정도가 조금 덜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 의견도 5만원 근처 매수도 괜찮다. 다만 비중을 조금만 작게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지선은 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지선 근처로 매매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고 5만원 이탈하게 된다면 아래쪽 지지선이 4만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큰 폭의 변동성은 생각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SFA 반도체 스파? 네. 스파 반도체인가요? 뭐, 이거 조금 스파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네. 아무튼 이 반도체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죠. 차량용 반도체. 사실은 지금 반도체 대란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SFA. 이 차량용 반도체 바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FA 반도체는요, 지금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서비스, 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도체를 조립하거나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업체인데 지금 이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이제 무언가 이제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이 주목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커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SFA 반도체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손잡고 이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작년 1월, 올 1월이었죠. 올 1월. 올 초에 나타났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 차량용 반도체 쪽에 뭔가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인데 이것을 이제 그 SFA 반도체 쪽에 뭔가 이제 장비적인 그런 그 수주라든지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또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 대한 그런 그 반도체 패키징 사업 이 비율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SFA의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이렇게 되어 있고 삼성전자가 자동차 쪽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 하게 되면서 이 SFA 쪽으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기대감들이 조금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시점만 딱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어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7,500원대 지지선은 일단 그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추세로 본다면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다시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로 본다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7,500원대 지지선 잡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임박해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줄 수만 있다라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 반등이라도 끌어낼 것이다. 그러면 단기적 목표 가격은 이제 9,000원에서 9,500원 사이까지 일단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유 홀딩 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RSI 지표도 이제 50을 간 넘겼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상당한 매력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7,500원 아래로 또 떨어진다, 수급이 다시 악화된다 그러면 아래쪽 지지선이 조금 멀리 있어요. 뭐 6,000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일단 또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한 이후에 다음번 터닝 시점을 이용해서 매수를 다시 재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이긴 한데 단기에 벌어놓은 이격도가 너무 높다라는 것이 약간은 부담스러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 요거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이거는 뭐 매수 포인트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제 뭐 목표 가격을 높게 잡기도 했고 또 뭐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목표 가격을 지금 뭐 54만원까지 올려놓은 그런 증권사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목표 가격이 54만원이고 뭐 540만원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사도 되겠는가인데 목표 가격이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뭐 매수해서 수익이 안 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버리게 되면은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적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54만원까지 간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54만원이라는 게 뭐 당장 다음 달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포지션을 일단 생각하면서 무조건 54만원이래 라고 하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치를 좀 보셔야 돼요. 54만원을 가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조정을 한참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 기간 동안 이 조정받는 기간 동안 나는 주식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5일 이평선이 기준선이 아니라 21선이 기준선이 됩니다. 61선까지 내려오면 안 되고요. 21선이 기준선이 되고 최종적으로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도 지금 현재 보면 31만원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자리가 이탈되게 되면 주가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깊숙이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은 괜찮아요. 5일과 21선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만 유지된다라면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는 썩 좋지 않은 위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볼게요. 얘는 또 왜 이렇게 증권사들이 목을 메고 또 좋아하는 것일까? 이 종목은 또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약간 둥근 천정형이라 약간은 좀 애매하죠. 그냥 약간은 이게 굽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이게 금요일날 나온 이 캔들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거래량은 많이 늘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급이 개선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됐거든요. 증권사에서도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가격을 쑥 끌어올리는 모습. 역대 최고 사상 최고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계속 발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당장 속해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투자 의견도 매수 그 다음에 목표 주가가 원래는 11만원이었는데 12만원으로 만원이나 상향을 시켜줍니다. 지금 현재 이 주가가 9만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30%가 넘는 수익률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그동안 뭐 이렇다 할 만한 수익이 나온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한 저평가 국면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까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데드크로스입니다.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 나와 있기 때문에 양봉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면 데드크로스는 말짱 도루묵 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지지가 된다라면 88,000원대는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어설프게 내려서 뭐 88,000원 아래쪽 87,000원 뭐 86,000원 이렇게 나와버리면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면 이렇게 87,000원에서 88,000원 적어도 그 정도에서는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요. 너무 높지는 않게 매수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비중을 시키는 좀 그렇고요. 약간 이게
둥그스름한 그 원통형의 모습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같은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대응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유지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지금 82,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82,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셔도 되겠고요. 매매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5,000원대 넘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6,000원, 7,000원, 8,000원 그 정도 라인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뭐 가지고 계시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신규로 매수하기는 지금 약간 조금 껄끄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요거는 네,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뭐 엔터 관련한 종목이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렇게 추세선을 그어본다라면 일단 지지선 때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버슈팅한 이후에 들어와서 모양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도라면 괜찮죠. 거기에다가 이제 디즈니 관련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디즈니라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많이 그 종목들이 끼고 들어가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주요 매출처인 디즈니, 이 디즈니가 한국에 진출한다. 이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벌써 어마어마한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이제 앞으로 더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보고는 있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를 더 올렸습니다. 지금 12만원이 원래 목표 주가였는데 지금 13만원으로 올렸다. 상향 조정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드라마 같은 경우 정주행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제 뭐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드라마를 1편부터 끝편까지 그냥 쭉 둘러보고서 또 뭐 어머 전무시키 어쩌고저쩌고 막 욕도 하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웃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네, 드라마를 또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차트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계속 더 홀딩 하셔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주가가 일단은 밑에서 헤매고 있다가 반등이 뿅 하고 나타났는데 요런 자리는 한 번 정도 찔러봐도 괜찮습니다. 쿡 한번 찔러보시고요. 아래쪽 지지는 일단 95,000원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저항대 돌파가 일어났을 때는 한 번 정도 관심 가지시고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거나 매매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 98,000원에서 101,000원까지 박스를 좀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박스 안에서만 자유롭게 움직이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101,000원에서 98,000원 요 구간 안에서만 이제 매수를 하는 것도 좋고 뭐 그냥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비중이 너무 많이 매수가 들어가면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는 비중을 조금만 가지고 일단은 접근해보고 상황이 계속 좋다 그러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도 다 말씀드렸네요. 유진테크, 원익 IPS, SFA 반도체, 효성첨단소재, 한국금융지주,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하게 매수를 확장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종목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한데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거나 아니면 좀 들어왔을 때 매수해보고 싶은 종목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잘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월요일날 아침 9시요. 월요일 아침 9시에 무료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